2010년 3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남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베트남 총리였죠. 그는 삼성 회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삼성은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모든 혜택은 영구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인세 제로, 토지 무상 제공, 각종 규제 면제가 전부 계약서에 명시됐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5년 11월 베트남 세무당국이 삼성 본사에 들이닥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300억 원 내놓으세요? 법인세 면제요? 그건 옛날 약속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15년. 영원한 파트너가 4,300억 청구서를 들이미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베트남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부터 볼까요? 2025년 11월부터 베트남의 태도가 급변하는데 첫 번째가 약속 파기였어요. 2010년 계약서에는 법인세 영포장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15년이 지나자 베트남이 말을 바꿉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상황이 변했으면 계약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삼성 법인장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베트남 세무당국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충분히 돈 벌지 않았냐, 이제 좀 나눠야 한다고요. 15년 동안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충분히 벌었다니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겁니까? 두 번째는 기술 강탈 시도였는데 세금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2025년 12월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을 방문해서는 반도체 7나노 공정 기술을 베트남에 무료로 이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수십조 원 들여서 개발한 핵심 기술을 그냥 달라는 건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기술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공장 운영에도 여러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기술 안 주면 돈으로 뜯어내고 돈도 안 주면 규제로 압박하는 수법이었죠. 세 번째는 여론 조작이었는데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2025년 12월부터 삼성 공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같은 구호, 같은 피켓, 같은 시간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한국 기업 물러가라, 베트남을 착취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조직적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베트남 정부가 평소 같으면 막았을 시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국영방송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큰 돈을 벌어갔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냈다며 이제 우리도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때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삼성은 약속된 세금은 다 냈고 베트남 평균 임금의 3배를 줬는데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만 보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결국 여론이 돌아갔고 베트남 정부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겨 놓고 국민 여론 탓을 하는 거였어요. 약속 파기, 기술 강탈, 여론 조작까지 이쯤 되니 삼성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삼성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베트남을 착취했다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10년 베트남 국내 총 생산이 1,15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4,330억 달러로 15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성장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 삼성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삼성에서 나왔고 더 놀라운 건 단 하나의 기업이 베트남 국내 총 생산의 20%를 책임졌다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 기업이 나라 경제의 5분의 1을 책임진 사례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자랑하던 6% 경제 성장률도 삼성이 없었다면 여전히 2%도 못 넘겼을 겁니다. 일자리는 어땠을까요? 10만 명이 삼성에서 직접 일했고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50만 명이었으니까 베트남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10%가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삼성 하나가 베트남 국민 60만 명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소득 변화도 엄청났어요. 2010년 베트남 청년들의 월급이 100달러도 안 됐는데 삼성이 오고 난 뒤 삼성 직원 평균 월급이 600달러로 베트남 평균 임금의 3배였거든요. 게다가 승진 기회도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부모들은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삼성에 들어가라고 말할 정도로 삼성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삼성은 또 무료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청년들한테 전자, 공학, 반도체 기술, 품질 관리를 가르쳤는데 1년에 5,000명씩 15년 동안 7만 명을 교육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삼성을 그만두고 나가서 베트남 기업들을 일으켰으니까 베트남 제조업의 기반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죠. 공장 주변 지역 개발도 엄청났는데 삼성 공장이 들어서기 전 박린성은 논밭밖에 없는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가 깔리고 쇼핑몰이 생겼어요. 주민들 소득도 15년 전엔 월 100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은 300달러로 3배가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국내 총생산 20%, 수출 4분의 1, 60만 명 고용, 3배 소득 증가를 단 한 기업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 은혜를 4,300억 세금 폭탄, 기술 강탈 시도, 반환 감정 조장으로 갚았어요. 누가 누구를 착취했다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배은망덕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08년 삼성이 베트남에 첫 공장을 지을 때 베트남 언론이 환호했거든요. 삼성이 왔다. 베트남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베트남 총리가 직접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삼성은 베트남의 미래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도 드디어 우리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013년 삼성이 두 번째 공장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타이 응우옌성 주민들이 환영 행사를 열면서 우리 마을이 발전한다고 삼성 만세를 외쳤고 감사의 마음이 넘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8년쯤 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삼성이 원래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감사는 줄어들고 당연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쯤에는 당연함을 넘어서 계산이 시작돼요. 또 삼성이 여기서 돈 버니까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외국 기업 특혜를 왜 줘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감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제 2024년에는 아예 요구로 바뀝니다. 이제 특혜는 그만 줘야 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베트남 SNS에는 삼성은 어차피 여기서 돈 많이 버니까 세금 좀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삼성을 키워줬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보이십니까? 2008년 감사가 2018년 익숙함이 되고 2022년 당연함이 됐다가 2024년 요구로 바뀐 겁니다. 경제학에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호의의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지만 받는 사람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권리처럼 느껴지고 권리처럼 느껴지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베트남이 정확히 이 패턴을 밟은 거예요. 15년 동안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고 더 뜯어낼 생각만 한 겁니다. 삼성 경영진 회의실에서는 이런 신호들이 포착됐을 거예요. 베트남 직원들도 우리 제품을 안 쓴다. 이 시장에는 브랜드 로열티가 없다. 투자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소비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언론이 우리를 적으로 몰아가는 나라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떠난다. 베트남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베트남 삼성 공장의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고 직원 해고 통지서가 날아갔으며 협력 업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베트남 거리에서 삼성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삼성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베트남 국내 총생산 20%가 한순간에 증발할 판이니까 수출이 4분의 1이나 줄어들면 베트남 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6% 성장률은 이제 옛말이 될 겁니다. 고마운 줄 모르더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만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계약서에 도장 찍은 순간 그건 생명처럼 지켜야 할 의무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둘째, 은혜를 모르면 결국 혼자 남는다는 것. 삼성이 15년 동안 베트남에 무엇을 줬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셋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 2008년 감사가 2024년 요구로 바뀌는데 16년이 걸렸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몇 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베트남은 15년 걸려 쌓은 모든 걸 단 24개월 만에 날렸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